이 시간에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출을 갈 뻔했던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전출자의 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출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신병으로 전입 온 곳에서 군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중간에 전출을 가게 되면 좀 새롭게 전출 간 부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쫄병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원래 있었던 그 부대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계속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출 갈 뻔했던 그런 적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가기 싫었고, 진짜로. 또 한 번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야 되겠다, 또는 이제 가고 싶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2가지의 사연, 한 번은 가기 싫었고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그 전출을 갈 뻔했던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병 때인데, 이제 막 군대에 적응을 했다? 확실하게 적응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막 쫄병 생활, 2병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1병이 됐을 때죠. 그래서 조금, 군대 생활을 옷을 입는 것으로 치면 이제 옷을 막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라고 할까?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잘 입은 그런 상태, 옷을 잘 입고 활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막 옷을 입으려고 단추를 끼워서 좀 어색한가 어색하지 않은가, 막 그런 이제 군대 생활을 군대 생활이 적응이 될까 말까한 일병 때, 어느 날 이제 중대에 있는데 하여튼 누가 불렀는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관 앞으로 나갔더니 찝차가 한 대 딱 있습니다. 그러더니 무조건 타라고. 그래서 이제 쫄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얼떨결에 찝차를 tas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억압적이거나 이렇게 공포를 느끼거나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아무튼 찝차를 타고, 그때 이제 누가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찝차를 타고 간 기억이 있는데, 찝차를 타고 쭉 갔는데 도착한 곳이 사단 본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단 본부라는 것도 잘 몰랐었던 때였던 것 같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사단 본부였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건물 앞에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해서 누가 데려갔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병장이 있었고, 그 병장이 좀 유순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방으로 들어갔더니 병장이 있었고, 그 병장이 저보고 큰 종이, 그 백지 하얀 종이, 그런 종이하고 매직하고 자를 주면서 뭘 그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을 나눠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쓰고, 사실 그건 이제 차트라고 하는데, 차트 글씨를 써라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차트를 그린다고 하는데 그 차트를 그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오전, 나절 정도는 차트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나니까 그 병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단 작전병인데 곧 전역을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전역을 하기 때문에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네가 와서 할래?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훈련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중대에 배치 받는 거 사실 구구부대 뽑을 때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온 중대 부대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중대에 있고 싶죠. 그래서 다른 데는 가고 전혀 뭐 갈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사단 본부에 와서 작전병을 할래 그래서 전혀 내키지 않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기보다 저는 그냥 우리 중대에 있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후로는 부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로 듣기로는 저도 가기 싫었지만 저희 중대장님이 좀 반대를 하셨다. 그 중대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중대장님이 사실 제대하고 들었는데 제대하고 2, 3년 있다간가 중대장님이 국방부 서울에서 근무를 이제 소령 달고 근무를 해서 전역자들끼리 이제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작전병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저를 그 중대장 전령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중간에 중대장 전령을 어떤 다른 해병으로 써달라고 당시에는 좀 청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높은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보다 후임을 중대장 전령으로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사단 작전병으로 가지도 않고 중대장님 전령도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 작전병으로 전출을 갈 뻔했다. 제가 가기 싫었던 전출을 갈 뻔한 사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전출 갈 뻔한 사연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제 전출 갈 뻔한 사연인데 이제 상병 고참이 됐습니다. 물병장 이제 곧 알병장이라 그러는데 진짜 병장, 병들끼리 인정하는 진짜 병장, 알병장. 우리 중대는 이제 오리지널 병장이라 그랬는데 그 오리지널 병장, 알병장이 되기 직전 86년 11월 달 12월은 안 된 것 같고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제 제 바로 위에 선임하고 이제 잘생긴 선임, 510기 선임하고 정말 즐겁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속닥속닥 하고 항상 웃고 막 그렇게 이제 잘 놀고 있던 이제 노는 것도 막 물이 오르죠. 신나게 잘 놀고 있던 그 시절에 이제 훈련 받는 것도 너무 재밌고 뭐 완전히 병장이 되기 직전인데 제 위에 선임은 이제 병장이 됐고 저도 뭐 그때쯤 제 위에 선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뭐 병장이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제 병장처럼 이렇게 뭐 활보를 하고 크게 뭐 그러지는 좀 않고
좀 눈치를 봐가면서 아무튼 잘 놀고 있던 그 시절에 86년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어느 날 그 현관 앞에서 그 중대 선임하사님이 현관 앞이라는 것은 그 우리 중대 병사의 딱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현관이고 양옆으로 이제 뭐 제일 끝에는 1소대, 2소대, 3소대, 화기소대. 1소대, 2소대, 현관, 3소대, 화기소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또 현관 앞에는 당직실도 있고 본부소대도 있고 중대장님실도 있고 뭐 창구도 있고 그런 식인데 현관 앞에서 중대 선임하사님이 그 중대 선임하사님은 월남전을 갔다 오신 20년은 안 됐어도 10여 년 동안 월남전에서 중사 달고 1계급 특진에서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아무튼 70년대 초겠죠. 월남전이 끝난 게 그때 중사를 달고 80년대 중후반까지 중사를 달고 계셨던 정말 진급이 안 되는 해병대죠. 그 선임하사님이 강선임하사님이었대. 중대 선임하사님. 중사도 선임하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인해! 그러면서 이제 쩌렁쩌렁 그 선임하사님의 목소리가 되게 컸었는데 호통을 치면서 부르는 거죠. 구인해, 일로 와!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좀 이렇게 기가 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중대 선임하사님 부른다고 해서 막 쫄아서 가고 막 그러진 않는 거죠. 중대 선임하사님이 날 부르는데 난 소대에서 그냥 늦장 부르면서 못 들은 척 이렇게 꾸물꾸물 하고 있었는데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소대 후임이 중대 선임하사님이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어슬렁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백령도 수색대 생기는데 전출 가 백령도 수색대 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대답하고 이제 이렇게 소대로 돌아왔는데 백령도가 그때는 이제 수색대가 없었는데 백령도가 이제 수색대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인원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수색 교육을 받은 해병들로 이제 백령도 수색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중대 선임하사님이 이제 백령도 수색대로 전출을 가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얼떨떨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소대로 돌아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백령도 수색대를 내가 새로 생기는 백령도 수색대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후임들이 기합이 빠졌다기보다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아무튼 후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백령도 수색대에 가서 좀 기합든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착각이죠. 제가 혼자서 어떻게 기합든 부대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일개 병이 아무리 병장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은 드는 거죠. 좀 그 백령도에 가서 새로운 이제 수색대, 새로운 중대를 만드니까 새로운 부대를 만드니까 내가 가서 기합든 부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병들을 정말 기합든 부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병장이 병 고참이라 해서
기아 없던 부대를 만들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상상하는 부대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 아마도 착각이겠죠. 뭐 지휘관들이 말 그대로 국방부에서 해병대에서 뭐 다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령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강하고 멋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죠. 아니면 순진한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제가 수색교육을 받을 때 수색대 쫄병들이 기합이 많이 빠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수색대 쫄병들도 틀림없이 전출 오는 놈 녀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해병들이 수색대 후임들도 여러 명 올 것이다. 그러면 좀 요 기합 빠진 후임들을, 수색대 후임들을 좀 조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전출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좀 돈도 많이 주고, 수색대는 뭐 기습특공대보다는 돈을 많이 주니까 제 생각에 그때 기습특공대가 2만 원, 수당이 원래 이제 한 달 정도의 IBS 훈련을 받으면 26,000원인데 6,000원은 부식비고 2만 원을 받는데, 수색대는 아마 그때 당시에 4만 원 정도, 36,000원인가 하여튼 그건 2배 정도, 4만 원 정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받고 뭐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엄청 심각한 건 아니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른 이제 소대의 다른 이제 선임이나 후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나 이제 백령도 수색대로 간다.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그 소대의 선우임들의 이제 반응이 없었으니까, 내가 수색대 간다 그런 말을 했으면 뭐 가지 말라는 말을 했거나 뭐 잘 가라거나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고, 그래서 다른 소대의 다른 해병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이 좀 지나고 나서 또 중대 선임하사님이 또 부르는 거죠. 구인해!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갔더니 당직실에서, 이번에는 당직실에서, 너는 이제 백령도 수색대를 네가 가는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수색대를 못 가게 됐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고참이라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6월 20일이 저녁인데 수색교육은 아마 7월 말 정도까지 교육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조교가 돼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너보다 후임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가려고 딱 이제 좀 기대 같은 게 있었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그 소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약간 그때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뭐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소대에서 즐겁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 후임 중에 뭐 우리 중대에서 저보다 후임 중에 이제 수색 교육을 받고 그런 후임들이 여럿이 있지만 뭐 그 후임들에게는 백령도 가란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때 사실 군대에서는 좀 중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해병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모범적인 해병을 새로 생기는 부대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수색대에서 저랑 수색 교육을 같이 받았던 후임이 제일 고참으로 갔고, 그 바로 밑으로는 7위대대에서 수색 교육을 받았던 후임이 갔고, 나중에 전역하고는 그 7위대대에서 백령도 수색대로 전출을 갔던 그 후임을 만났습니다. 전역하고. 그런데 뭐 전역하고 바로 만난 건 아니고 한 10여 년도 더 지나서 만난 것 같았는데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그 후임이 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많이 안 좋아 좀 하여튼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그 병이 다 나았는지는 같은 중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그 위중한 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나았으면 좋겠지만 그 후로는 만나지 않았죠. 아무튼 7위대대에서 저보다 이제 몇 달 차이 나는 후임이 백령도로 전출을 갔고 최고 고참으로는 수색대의 후임이 갔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제 동기, 백령도에 근무했던 동기 얘기를 들어보니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제 동기도 또 수색대의 일원으로 갔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좀 우긴다고 할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겨서라도 가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대 선임하사님이 너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뭐 네가 갔으면 좋겠지만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가지 않았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군대를 그 백령도 수색대를 가서 이제 최고 고참으로 가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기아 빠지지 않은 그런 부대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어떤 부대나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 해서 그 조직, 군대라면 그 부대가 좋은 부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구성원들 전체가 좀 좋은 사람들이어야 되죠. 구성원들 전체가 좀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그 조직이 좋은 조직이 된다. 군대라면 그 부대원들이 어떤 좀 생각이 좋은, 지혜롭고 애국심이 있고 그런 부대원들로 구성이 돼야 그 부대는 이제 좋은 부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젊은 시절 자기가 머물렀던 곳, 자기가 군대 생활을 했던 그 부대가 이제 정말 강하고 최강의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좋은 부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해병대 내에서도 자기가 속한 대대나 중대가 강하고 좀 뛰어난 그런 부대나 중대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있었다, 그런 데서 내가 근무했다,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자긍심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해병대 출신이라면 뭐 타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면 해병대였다는 것만으로도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최상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 내에서 어떤 부대가 강하고 내가 그 부대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자긍심이 있다. 뭐 그런 거보다는 빨간 명찰을 달고 팔강모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이 최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 번은 가기 싫었고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그 전출 갈 뻔한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